보통 영혼의 그러니까 성숙도가 있는 사람은 높은 사람은 돈에 초월한다고 하고, 그 성숙도가 덜한 사람은 돈에 집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본질적인 해석이 아니고, 모든 돈이란 것은 이제 자신의 어떤 행위가 얼마나 현실에서 필요로 하는 행위인가, 이것의 척도기 때문에 예, 이것은 이제 가치의 척도가 될 수 없을 뿐더러 그 역으로도 물론 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현실의 보상과 관계없이 자기의 본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충실하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격이 높은 사람, 뭐 말하기 그렇게 뭐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성숙한 사람은 그러니까 현실적인 수익이나 명예 이런 것을 보고 직업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본분, 자기의 뭐 영적인 완성은 물론이고, 그 무엇을 해야 자기가 가장 이제 보탬이 되고 태어난 그 목적에 맞는가, 이것을 따져서 자기의 앞길을 정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 축복을 받아서 잘 되든 혹은 고난으로서 그렇게 시련을 받든 간에 자기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자기의 본분이란 건,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직업에 귀천이 없다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본분들이 있는데, 그 자기의 그 본분과 수준, 역량을 딱 맞춰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 분수 넘게 하려는 거 물론 지탄을 받죠. 그러니까 정치를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시민에 불과한 그릇이 되는 사람이 무리하게 정치를 하려고 하고, 정치를 하려 함으로써 그 사람의 어떤 개인과 가족과 모든 사람의 생활이 어려워져도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이것은 이제 좀, 좀 무리한 행위이고, 이게 본분을 좀 넘는 행위이죠. 그런 반면에 자기는 이제 어떤 세상에서 무슨 가르침이라든지 운동 활동으로서 뭔가 좀 그 사람들을 일깨우는 역할, 그런 본분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자기 수익과 그게 부족하고, 혹은 성공해서 명예를 얻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 해서 이제 공장 직원으로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는 월급과 돈은 훨씬 충분하죠. 그 직업이 안주한다면 그것도 역시 지탄받을 일이죠. 그러면 이건 이제까지는 일반론이고, 유시민 전 장관이 이제 최근에 언론사에, 그러니까 대선 주자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할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렇게 정치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또 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대화를 하던 중에 정치를 하지 말라고, 그럼 정치를 누가 하냐고 하니까 노 대통령은 우리야 정치밖에 할 줄 몰라서 그렇지만 당신은 더 재주가 있으니까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정치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유시민 전 장관은 뭐라고 불리우길 바라냐면 작가라고 불리우길 바랍니다. 물론 이제 많은 저서를 해서 많은 판매고를 이루고, 그러니까 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가라는 것을 우리 사회에서는 그 뭐 글을 쓰는 사람으로 자꾸 한정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작가라는 것은 창작, 그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화가도 작가입니다. 그 미술 전문 잡지 보십시오. 화가들 다 작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는 건 물론 저술가, 좋은 서적들을 많이 집필해서 이제 성공을 한 사람 같으면은 저술가라고 할 수 있죠. 자기 남보다 많은 지식을 이제 정리해가지고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기능. 이제 물론 교수나 학자는 단순히 학자는 이제 자기 전공이라서 책을 쓸 수도 있지만은 굳이 자기 전공 아니래도 이제 다량의 많은 종류의 책을 쓸 수 있다면은 저술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옳은 명칭이죠. 그리고 외국의 경우, 물론 선진국을 말하는 거죠. 그 글을 쓰는 사람, 글은 다 씁니다. 적어도 아주 막노동하는 사람 아닌 지식인이라면 전부 다 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적인 어휘도 다 쓰고. 근데 우리의 경우는 누차 강조했듯이 지적 어휘가 대중적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많은 어휘 구사에 어려움을 느끼고, 심지어 인터넷에 이제 기자들도 어휘를 잘못 쓰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극소수가 이제 글을 조금 많이 다뤄가지고 글을 좀 쓴다 해서, 그래서 뭐 우리의 경우는 그냥 글을 좀 쓸 줄 아는 사람을 작가라고 하죠. 이제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작가라는 건 이제 창작을 하는 사람, 물론 뭐 대단한 걸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문예지에 약간의 기부만 하고 아마추어 이게 글 활동만 해도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정치, 그럼 작가는 정치를 하면 왜 안 되느냐? 아니, 그게 안 되느냐가 아니라 그 유시민 전 장관은 자신을 작가라고 하고 정치는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하는 원론적인 그 작가의 뜻에 맞는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도 이제 재정 분리가 있었죠. 아주 오래됐을 때는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가 됐었죠. 무당이나 주술사, 종교 지도자가 신의 뜻을 받아서 들은 얘기를 다 백성에게 전달해서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인도에서도 브라만, 바리문, 크샤트리아 이렇게 카스트 제도가 있죠. 그런데 정치인의 제도 지위보다도 브라만 그 성직자 지위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재정 일치 시대의 그게 남아가지고 가장 상위에서 보는 사람은 이제 그 신의 뜻을 받아서 그걸 읽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다음 계급의 크샤트리아 계급, 무사 계급은 이렇게 그 현실을 직시해서 현실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왕도 포함되고. 그러니까 재정 일치 사회에서 왜 재정 분리 사회가 됐냐면은, 재정 일치 사회에서 그 신의 뜻대로 다 하다 보니까 너무 높고 그냥 고상한 그 차원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듣고 지시하려고 하니까 현실에 그냥 복잡하고 그냥 저급한 여러 상황에 맞추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뜻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고, 여러 가지로 그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제사장이라든지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 또 신의 어떤 나타남이 워낙 다채롭다 보니까 상당히 주관성이 있고, 이런 지시들을 그대로 따르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과 그 어지러움, 그러니까 부작용이 많았죠.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에 딱 매여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러한 이제 기준에 의해서 세상을 다스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재정 분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은 제사장, 무당, 주술사, 종교인들과는 별개의 사람이 하기로 된 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직접 정치를 맡는 사람들은 그 어디까지나 모든 판단 기준과 그런 것들을 현실을 직시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사리의 세상의 물리적 여기는 순리에 맞게 그렇게 판단을 하는 사람이어야 백성들이 고생을 안 하고 그 잘못된 정치를 좀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머물러야 하고, 물론 그 정치의 이상을 높이 나아가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그 종교인들을
그런 사람들의 그 조언을 받아야죠. 그러면 이제 올바 그리고 그 궁극적인 건 현실 집착에 현실 적응보다는 현실에서 보다 높은 정의를 따라야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종교인 주술사 무당들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데 이제 작가라는 창작가 이런 사람들은 결국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고 그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다 없던 것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다 이제 지상 물질 세계 이상의 다른 차원에서 존재했던 것을 전달한 것입니다. 화가이든 그 소설 작가이든 시인이든 그렇게 만들어내서 건축가이든 이렇게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물론 주술사 무당 종교인처럼 어떤 자기가 의식적으로 신에게서 계시를 받고 이런 너는 이런 것을 너는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 이런 지시를 직접 받고 자기가 그걸 의식하면서 활동하고 그런 경우는 이 작가라는 부류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자기 스스로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지시 그런 것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꿈을 꿨다가 그걸 다 잊어버리듯이 그것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 뿐이고 결국은 아주 근본적인 것으로는 그건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가라는 사람은 어떤 정치라든지 그런 세상의 현실적인 것에 조언은 할 수 있지만은 그리고 무엇이 진리다 그런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어떤 구속력이 있는 지시를 하는 위치 이것을 가지면은 종교인이나 마찬가지로 위험하고 큰일 나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얘기하지만 그 현실에 완전히 뿌리박은 판단을 하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얘기가 또 많이 다른 데로 갔는데 그럼 유시민 전 장관은 왜 그럼 작가라는 것이 좀 어울리지 않는가? 저술가임은 인정할 수 있고 글을 잘 쓴다는 사람이면 인정할 수 있지만 그건 외국의 경우 선진국의 경우 지식인이면 글을 잘 쓰는 거야 기본이고 그러니까 예, 말씀대로 그러니까 작가라면은 현실의 그 이상의 현실에 없는 것을 창조할 뿐더러 직접 그 사회에 명령을 하거나 뭐 어떤 구속력을 가질 영향력은 미치지 않지만 어느 것이 진실이다 이런 것을 현실의 어떤 그 물리 현상 그 상위에서 보아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그 작가적인 어떤 총괄적인 그러한 눈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유시민 전 장관은 철저히 현실에서의 그 똑똑한 사람이고 그 어찌 보면 가장 최1급의 정치 평론가라고 봐야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직접 정치하지 않으면 당연히 스포츠 축구 감독도 금방 그만두면 해설가를 하듯이 유시민 전 장관은 정치에 물러나고 더 하고 싶지 않다면은 물론 안 할 자유가 있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정치 평론을 하고 정치 평론가로서 이제 충분한 이제 1급 정치 평론가로서 인정될 수 있지만은 이 굳이 뭐 작가라는 명칭은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것이니까 이제 더 쓰지 않았으면 하는 그것을 그냥 뭐 구속력은 없지만 그냥 그렇게 희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으로 좀 더 그 어떤 우리 국민과 모든 문화라든지 그런 이제 세상의 살이 진리에 관심을 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세상의 현실에 뿌리 받고 그런 판단에 그런의 중요함을 우리가 모두 인식하고 그리고 그 위에서 보는 그 총괄적인 그 물질 세계를 넘는 진리의 파악하는 그러한 관점 또한 중요한 거 이런 걸 두 가지 다를 다 인정하시는 그러한 이제 올바르고 현명한 관점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